일단 그냥 편하게 1번 74에 1번이죠. 면세 포기래요. 포기. 이 포기 어디서 또 들어봤잖아요. 그 뭐냐 간이과세 포기도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도 포기할 수 있고. 근데 면세 포기라는 게 뭐죠? 면세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서민들의 어떤 무슨 안정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대로 포기하면 될까요? 난 포기할래. 그냥 하면 누가 불이익을 보죠? 최종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잖아요. 내가 쌀 농사를 짓는데 난 그냥 면세 포기할 거야. 라고 한다면 쌀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자기는 세금에서 매입세 공제도 받고 싶고 팔 때 부가세도 받고 싶대요. 그러니까 면세 포기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간이과세는 포기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하는 거에 업종 제한을 두진 않아요. 근데 면세 포기는 제한을 둬요. 어쨌든 그런 게 일단 면세 포기하면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요 정도. 일단 면세 포기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 혜택을 누가 받죠? 사업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데 사업자 마음대로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상이 뭘까요?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나 용역, 그리고 학술 등 연구단체가 무상 또는 어쨌든 이건 잘 안 나오겠죠. 여기 잘 나오겠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럼 면세를 언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면세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부가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농사를 져요. 사업자 등록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시기의 제한, 그러니까 면세라는 게 그냥 부가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의무자죠.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포기하는 상태에서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려면 어떤 기한을 둬야 돼요.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를 둬야 되고. 근데 면세는 뭐죠? 그래서 간이과세는 어떠냐면 그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면 그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했거든요. 왜냐면 난 이미 부가세법상 사업자면서 그냥 간이과세자일 뿐이에요. 언제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그걸 규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면세는 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면세를 포기하고 싶으면 그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세를 포기하는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면세 포기는 안 하게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3년간은 부가세를 면제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면세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설비를 딱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술 연구를 하려고 연구단체인데 진짜 엄청 비싼 100억짜리를 딱 샀어요. 기계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분명 용역을 제공할 거거든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연구 용역비를 받거든요, 실제로. 근데 100억짜리를 사면 110억 주고 샀겠죠. 그럼 10억을 바로 돌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난 면세 포기를 하면 내가 그 기계를 통해서 뭔가 어쨌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거를 부가세 안 받으면 난 좋겠죠. 부가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는 나쁘잖아요. 정부는 실제로 매출되는 금액에서 얻지도 못할 건데 매입세액만 지금 10억을 토해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년간은 이런 제한 규정을 두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도 어쨌든 영세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긴 하지만 어떤 그런 제한을 두는 거죠. 면세 포기라는 게 매입세 공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이가세도 이게 있었죠. 3년간. 3년이라는 비슷한 규정이 있었죠. 근데 약간 다르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달의 말일까지 포기해야 돼요. 2017년 6월 1일 날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때까지는 계속 간이가세죠. 그 다음 달이 넘어가야지 신고서가 접수된 그 다음 달이 돼야지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고 일반 과세자가 된 날로부터 하나, 둘, 셋 3년이 되는 날 7월 1일 맞나? 6월 30일 아니야? 어쨌든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게 1번인데 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면세 포기 대상을 묻는 거죠. 1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면세 포기를 함으로써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영세율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영세율이 만약에 적혀있지 않았다면 틀린 문장이겠죠. 똑같은 문장이 65회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대요. 근데 왜 이게 기출문제일까요? 이게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적은 거예요. 사실 법에 있는 문구 요까지 똑같아요.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재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면세를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면세 포기는 어떤 시점에 제한을 둔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면세 포기가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매입 원가에 해당한다. 그쵸? 내가 1,000원짜리를 사면서 1,100원 주고 사잖아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근데 100원을 돌려받을 거라면 이건 나는 원가가 아니죠.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그게 왜 원가인가요? 그냥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같은 걸 잡아놓는 거지. 근데 대급금 어쨌든. 근데 그게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 거라면 난 어차피 그걸 사면서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원가죠.